이번 시간에는 3단원 수열 두 번째 챕터였던 수열의 합과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수학 익힘책 문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수학 익힘책 문제는 13번부터 시작입니다. 13번은 3점짜리 문제고요. 다음 시간에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 앞에서도 좀 풀었던 형태죠.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9 더하기 3 곱하기 8 더하기 9 곱하기 2 더하기 10 곱하기 1이에요. 제가 왜 동그라미 쓸까요? 네, 바로 요거는 항의 합 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수열 자체가 등차나 등비 수열이 아니기 때문에 뭐를 사용하는 문제다? 네, 바로 시그마를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시그마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지금 각 항의 우리가 특징이 뭐냐면 두 개가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앞에 거는 1, 2, 3 이렇게 해서 90까지 변하고 있죠. 보면 1, 2, 3, 4 이렇게 나가니까 뭐다? K죠. 그래서 이거는 K는 1부터 바로 어디까지? 자, 10까지 K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뒤에 있는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뒤에 있는 거는 10, 9, 8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요거는 그러면 수열로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 좀 빨리 오는 친구들은요, 보세요. 첫 번째 항이 10이고요, 두 번째 항이 9고요, 세 번째 항이 8이면 11에서 1, 2, 3 뺀 거다라고 해서 바로 뭐다? 11-K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게 뭔 소리예요? 하는 친구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9, 8 이렇게 나가는 수열은요, 역시 뭐다? 등차 수열인데 공차가 얼마다? -1이 됩니다. 그래서 10, 9, 8 이렇게 가는 수열은 그럼 어떻게 두시면 되냐면요, 첫째 항은 10이고요 공차가 얼마다? -1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구해주시면 A에는 뭐가 되냐면 A 플러스 N-1T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거 계산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11-N이 나옵니다. 그럼 나왔네요. 그럼 요 뒤에가 바로 뭐다? 11-K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답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K의 11-K가 바로 이 수열의 일반항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되냐면, 자, 여기는 일반항 부분을 전개를 하셔야 돼요. 그럼 전개하시면 11K-K 제곱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시그마 성질에서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원래는 시그마 K부터 C까지 11K가 되는데 11은 바로 그냥 어떻게 된다? 상수니까 이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곱해서. 그 다음에 K는 1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10까지 K 제곱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요거는 무슨 공식을 쓰죠? K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자, 그래서 여기가 11 곱하기 2분의 10 곱하기 11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는 무슨 공식 써야 되죠? K제곱이니까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6분의 10 곱하기 11 곱하기 2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약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5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55 곱하기 11 이렇게 되겠고요. 이거는 약분하시면 2로 약분하면 5가 되고요. 여기는 얼마다? 3 되네. 3 약분하면 얼마다? 7입니다. 요거 계산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5, 7 얼마다? 35 곱하기 11 할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물론 이거 계산해서 그냥 빼셔도 됩니다. 자, 근데 11이 공통으로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11로 묶어내시면 바로 55에서 35를 빼서 11 곱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5에서 35 빼면 얼마죠? 20이죠. 그래서 20하고 11 곱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다? 22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만 딱 보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분명히 뭐다? 그죠? 항의 합입니다. 항들의 합. 그래서 이거는 시그마를 나타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 있는 일반항을 구해내는 게 중요한데요. 두 개가 곱해져 있죠. 그래서 앞에 것 따로 뒤에 것 따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4번 엄청 길다, 그죠? 그리고 몇 점이다? 4점짜리입니다.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봐야겠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면의 길이가 1cm인 정오각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지점을 P1, P2, P3, P4, P5라고 해서 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제 이름을 붙여놨네요. 그리고 역시 점도 우리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위로 움직이는 우리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점 A는요, 일단 1만큼 이동을 한대요. 자,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다? P2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 A가 n번째 꼭지점 PI에 도착하면 n 플러스 1번째는 PI를 출발해서, 그러니까 그 점에서 출발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i만큼 우리가 이동을 한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P3에 도착하면 그 다음에 몇 칸, 그죠? 3cm만큼 이동을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럴 때 규칙이 나온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거 150번 이동했네요. 그럴 때 모든 값의 합을 이렇게 물어본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친절하게도 A1, A2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죠. 제일 처음에 A1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시행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첫 번째 시행에서는 어디에 도착했냐면 P2에 도착을 했대요. 그럼 P2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A에는 I잖아요. 그럼 A1은 어떻게 되냐면 P2에 도착을 했으니까 그때 값은 얼마다? 2다라고 보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P2에서는 그럼 얼만큼 이동해야 된다? 이만큼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2cm만큼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어디에 갔다? P4에 갔네요. P4. 그러면 P4니까 얼마가 된다? 4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시행할까요? 근데 한 번 더 시행할 때 몇 칸 가야 되죠? 몇 센티미터? 그렇죠. i만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4칸 4cm만큼 움직여야 돼요. 그럼 4cm니까 하나, 둘, 셋, 넷. 어디 옵니까? P3 오네요. P3. 그러면 3 오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3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시행은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네 번째 시행은 어떻게 되냐면 얼마만큼 움직여야 돼요? P3에 있으니까 3만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3만큼 움직이면은 하나, 둘, 셋, 되게 된다. 그죠? P1이 되네요. 그러면 그때 값은 얼마가 된다? 그쵸? P1이니까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돌아갔어요? 처음에 P1에서 시작했는데 P1으로 갔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 보세요. P1으로 가면 몇 칸 움직여야 돼요? 한 칸. 그러면 어디다? 2.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얘가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네요. 지금은 K는 1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150까지입니다. 150까지 AK를 물었는데요. 그럼 얘는 그럼 어떻게 돼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해가지고 어디까지? 그렇죠. 150까지 가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 이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결론은 이 4개의 값이 얼마나 반복이 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어디 안에서? 150 안에서. 그래서 150을 뭐로 나눈다? 4로 나눠주세요. 그러면 4, 3, 12. 30 하면 4, 7은 28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네. 그럼 이건 뭐가 되냐면 얘들이 몇 번 반복이 된다? 37번 반복이 되네요. 그럼 답은 어떻게 되냐면 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 한 것이 몇 번이다? 37번이 반복이 되고요. 2번이 남았잖아요. 그럼 2번이 남았다는 말은 뭐가 되냐면 2cm 한 번, 4cm만큼 한 번 더 움직인 겁니다. 자, 그럼 구해주시면 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은 얼마가 되냐면 얼마지요? 10이네요. 이거는 37 곱하기 10 더하기 6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70 더하기 얼마다? 6이기 때문에 답은 얼마다? 이거 376cm 움직였네요. 풀어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요걸 이해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얼마다? 최상 4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여기 주어진 규칙을 그대로 시행하는 게 중요하고요. 한 4번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규칙이 보이죠.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5번 살펴보겠습니다. 15번은 자연수 34개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도록 수열 A1에서부터 A34까지를 만든대요. A34의 값이 될 수 있는 그 수준 가장 작은 것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조건 한번 볼까요? 역시 난이도는 4점입니다. 좀 어려워 보이네요. 자, 첫 번째는 DI가요, AI 더하기 1에서 AI를 뺐대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자연수니까 무슨 수열이죠? 대표적인, 바로 등차 수열입니다. 자, 근데 공차가 무슨 수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양수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I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에서부터 어디까지다? 33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공차가요. 공차가 어떻게 돼요? 0보다 크니까 1, 2.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겠죠. 그죠?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이 같은 수가 최대 7개까지 있을 수 있대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가장 작은 수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수는 뭐일 수밖에 없다? 그렇죠? 1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1에서 계속 더해져 가는 거니까. 맞죠? 자, 그럼 더해지는데, 그러면 공차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차가. 최대 7개네. 그러면 공차 중에 가장 작은 것을 계속 더해야지만 전체가 제일 작겠죠? 그럼 1에서 더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 공차가 1인 거 몇 개? 최대 7개래요. 맞나요? 자, 그 다음에 얘 다 썼어. 그러면 공차가 얼마인 거? 2인 거 있겠죠? 자, 요거 최대 몇 개? 7개까지 쓸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차가 3인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대 몇 개? 7개까지 우리가 쓸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우리가 A1에서부터 모두 34개 우리가 자연수로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첫 번째 항이잖아요. 그럼 여기가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33개가 나와야 돼요. 그럼 볼게요. 777, 그럼 아직 21이네. 그럼 하나 더 해도 되겠다. 그러면 공차가 4인 것도 몇 개가 된다? 7개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 모두 몇 개입니까? 그죠? 20 몇 개다? 8개네. 그러면 33개야 되는데 28개니까 지금 몇 개 남았어요? 5개 남았죠. 그럼 결론은 가장 작은 수는 그 다음 공차가 5가 되는데 얘는 몇 개다? 5개인 게 가장 작겠습니다. 이 문제도 좀 푸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 문제 자체 해석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다? 그죠? 가장 작은 것을 고르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첫째 항은 우리가 1이 될 수밖에 없고요. 공차가 작은 거대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최대 7개죠.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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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그리고 마지막 5는 몇 개다? 5개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7로 우리가 묶을게요. 그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뭐다? 4 이렇게 되겠고요. 여기는 5 얼마다? 25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이 1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1 더하기 70 더하기 얼마다? 25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얼마다? 96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 가장 작은 자연수 얼마다? 96이 되겠습니다. 앞에 14번도 상당히 어려웠는데요. 그때도 조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조건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16번 살펴보겠습니다. 16번은 시그마 문제네요. 자,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물어본 부분인데, 자, 이 부분 좀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시그마에서는 변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괄호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K1부터 M까지 우리가 K 플러스 M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자, 뭐가 변수지요? 자, 동그라미 할게요. 여기서는 얘가 변수예요. 자, 그럼 얘는 M은 무슨 취급이 되냐면 상수 취급이 된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이렇게 분리가 돼요. 자, K는 1부터 어디까지? M까지 K 더하기 우리가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뭐다? M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럼 이 부분을 이제 계산해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요거는 바로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K 공식 쓰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2분의 n에 n 플러스 1 되는데 그 n 대신에 뭐를 대입한다? m을 대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2분의 n에 n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자, k가 변하고 있는데 여기는 m이거든요. 그럼 이거 무슨 취급이다? 상수 취급입니다. 그럼 얘는 m이 몇 개 더해져 있다? m개 더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m하고 m을 어떻게 곱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k는 1부터 만약 10까지 2하면 어떻게 돼요? 2가 몇 개? 10개 더해져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건 m하고 m을 곱해서 m제곱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거 통분 한번 해볼게요. 2분의 요거 계산하면 m제곱 플러스 m인데 여기 더하면 2m이 되는 부분, 2m제곱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2분의 뭐다? 3m제곱 플러스 m이다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m은 1부터 어디까지다? m까지네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계산하시면 바로 어떻다? 2분의 3m제곱 더하기 m이다 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분모에 2가 있기 때문에 2분의 1을 어떻게 앞으로 묶어낼게요. 그럼 2분의 1을 앞으로 묶어내면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여기가 3m제곱 더하기 n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이거 분리해야 되겠다, 그죠? 자, 분리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바로 3m제곱이니까 여기다 3 묶어내고요. m제곱 이렇게 볼게요. 자, 그 다음 더하기 시그마 m은 1부터 n까지 뭐다? m이다 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m이잖아요? 그럼 요거는 그냥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제곱 공식 쓰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바로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는 2분의 1 곱했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자, 2분의 뭐다? n에 n 플러스 1이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럼 계산할게요. 요거 계산하면 얼마다? 2가 됩니다. 그럼 다행인 게 뭐냐면 여기서 분모가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여기가 4분의 어떻게 되겠어요?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도 분모가 얼마가 됩니까? 4 되는 거 맞죠? 그래서 뒤에가 뭐가 되냐면 4분의 n의 n 플러스 1이 돼요. 그러면 통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n의 n 플러스 1이 공통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계산하시면 2n 더하기 1에다가 뒤에서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계산하시면 4분의 n의 n 플러스 1에 뭐다? 그죠? 2n 플러스 2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뭐로 묶어낼까요? 2로 묶어낼 거예요. 그럼 2로 묶어내면 4분의 n의 n 플러스 1에 2로 묶어내면 여기가 뭐다? n 플러스 1이 나옵니다. 근데 n 플러스 1이 뭐죠?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이니까 이게 제곱이 되네. 자, 그리고 약분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뭐다? 제곱이 나와요. 자,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90이네요. 그래서 이게 얼마다? 90이다 라고 푸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n 플러스 n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은 얼마다? 180이 나오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기가 n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다? 3차 방정식이죠. 자, 그런데 n은 무슨 수라고요? 자연수예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는 180을 소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인수분해하면 2하면 90이고요. 2하면 45고요. 그 다음에 5하면 얼마다? 9 됩니다. 그러면 3하면 3이 되겠죠? 얘 그러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가 돼요. 5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랬더니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은 6의 제곱하고 같아지거든요. 그랬더니 볼까요? 5 곱하기 6의 제곱이 180이에요. 그러면 나왔네. 자, 딱 비교해보세요. 모양. 자, n은 뭐일 수밖에 없다? 그죠? 5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와, 좀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얼마가 되냐면 n은 얼마가 5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그마에서는 뭐와 뭐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냐면 바로 변수와 상수를 구분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이유는 마지막에 이렇게 n에 대한 3차 방정식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때는 3차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게 무슨 수다? 자연수죠. 자연수이기 때문에 더는 무슨 분의 소인수분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7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7번은 수열 AN의 일반항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것도 뭐가 되냐면 항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기호 이용해야 될까요? 시그마.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거 고치면 시그마 K는 1부터 자, 어디까지일까요? 자, 밑에 보면 1에서부터 바로 10항까지입니다. 그래서 10 보시면 되겠고, 그럼 분모는 AK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분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항 하나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분자를 보시면 4, 5, 7에서 어디까지? 21까지 가는 부분이거든요. 딱 보니까 홀수네, 그지? 자, 그래서 공차가 얼마가 되냐면 2가 됩니다. 그럼 일반항을 구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은 3이고요. 자, 공차가 얼마다? 2가 됩니다. 자, 이걸 구해주시면 2n 더하기 얼마다? 1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지요? 그죠? 2k 더하기 1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시그마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AN이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나타내 볼까요? AN은 그러면은 시그마 K1부터 N까지 K제곱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되는 거 맞죠? 그럼 요걸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 대입을 하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이렇게 됩니다. 6분의 K에 K 플러스 1에 2K 더하기 1이 되고요. 여기가 뭐가 된다? 2K 더하기 1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번분수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네요. 이 부분 2K 더하기 1을 뭐로 나눈 거다? 그죠? 요거를 바로 6분의 K에 K 플러스 1에 2K 플러스 1로 나눈 거거든요. 맞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2K 플러스 1이 되고요. 곱하기로 고쳐주시면 이렇게 분모, 역수가 뒤에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2K 플러스 1 이렇게 약분이 되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시그마 K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뭐가 남았다?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얼마다? 6이 남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이고, 그러면 또 이제 뭐 해야 된다? 예, 부분분수 분해를 또 해야겠네요. 그럼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6 이렇게 됩니다. 그럼 앞에서 우리가 부분분수 분해 해보셨죠? 자, 뭐냐면 분모가 이렇게 곱으로 우리가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빼기로 우리가 분해를 하는데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죠? B 빼기 A분의 1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당연히 얼마 차이 나요? 1 차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거는 일단 시그마 앞으로 이렇게 분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거를 분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돼요.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어떻게? 그죠?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바로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축차 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1부터 대입을 할게요. 그러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자, 2 대입하면요 2분의 1 빼기 3분의 1. 자, 그 다음 3 대입하면요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점점 자, 어디까지 대입하자? 우리가 10까지 대입을 하거든요. 그럼 10까지 대입하시면 10분의 1 빼기 얼마다? 11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뭐가 없어집니까? 그렇죠? 우리가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3, 마이너스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여기서 앞에 게 남았죠. 그러면 뒤에 계산하면 뭐가 남으면 얘가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뭐가 되냐면 6 괄호 열고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답은 6 곱하기 11분의 얼마다? 11분의 10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시면 11분의 얼마다? 60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역시 여기 있는 우리가 합으로 주어져 있는 걸 뭐를 사용해서 우리가 시그마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번분수 계산도 들어가고 그 다음 뭐도 들어갑니까? 부분분수 분해 계산도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조금 계산이 귀찮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겠습니다. 18번 문항 살펴보겠습니다. 18번은 다행인 게 앞에서 계속 어려운 문제 풀었는데 이건 2점짜리네요. 쉬운지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딱 보니까 뭐 그렇게 쉽진 않네. 자, A1은 1이고요. 그 다음 AN 더하기 1이 AN 더하기 마이너스 1의 N 거듭제곱으로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점화식이 주어져 있네요. 자, 그럴 때 이렇게 정의된 수열 AN의 제 10번째 항을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N에다가 차례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A1은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A2 한번 볼게요. 그럼 A2는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한 거냐면 1을 대입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A1이 1이었는데요. 마이너스 1에 1을 거듭제곱 마이너스 1에서 얼마다? 0이 나옵니다. 자, 세 번째 항 한번 볼게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1이 제곱을 한 거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항이 얼마였다? 0이었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거듭제곱은 1이 나와서 얘는 1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네 번째 항 한번 살펴볼게요. 네 번째 항은요, 세 번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근데 세 번째 항이 1이에요. 자, 근데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0이 나오네요. 그러면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마이너스 1의 홀수 거듭제곱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 보면 홀수 번째는 뭐다? 항상 1이 나오죠. 그럼 1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항상 얼마다? 0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홀수 번째 항들은 1이 되고요. 짝수 번째 항은 뭐다?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몇 번째 항을 물었어요? 홀수입니까? 짝수입니까? 짝수. 그럼 짝수로 끝났네. 그러면 얼마다? 답은 얼마다? 0이다 라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2점을 준 이유는 말 그대로 원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은 항의 규칙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는 걸 무슨 식?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교과서에는 없는 단어지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19번 살펴보겠습니다. 19번은 다음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을 변끼리 붙여 새로운 도형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n단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사각형의 개수를 AN이라고 하는데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앞에서 배웠던 뭐다? 점화식 그런 부분이죠. 그럼 어떤 규칙이 있는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1단계는 뭐냐면 일단 제일 처음에 한 개가 있대요. 자, 그래서 A1은 1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자, 2단계는 어떻게 한 거냐면 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2단계 한번 살펴볼게요. 2단계는 기존의 1단계에다가 더해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 위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각각 변이 4개니까 몇 개를 더해준 거다? 4개를 더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는 기존에 있는 몇 번째에서 두 번째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다가 각각 4개를 더해줘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몇 개를 더한 거다? 4개를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4개씩 몇 번이다? 그죠? 2개가 더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계산하시면 안 돼요. 8 하시면 안 되고요. 규칙을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 항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네 번째 항은 그림이 없는데 그럼 네 번째 항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기존에 세 번째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붙입니다. 일단 4개. 그
그다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4개 붙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붙어요.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이 4개씩이 3개가 우리가 증가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규칙이 나오죠. 자, 보시면 첫 번째인데 4개가 하는 개예요. 4개짜리가. 자, 두 번째 항에서 4개짜리가 2개네요. 세 번째 항에서 4 곱하기 3이 돼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바로 an 플러스 1과 an의 관계식은 뭐냐면 좌변에 an 플러스 1이 나와야 되고요. 우변에는 an이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랬더니 요 아래 첨자하고 요 횟수하고 같지요? 그래서 여기는 뭐다? 4n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젖장부터 우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수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열이 뭐가 되냐면 바로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바로 점화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주의점은 절대 계산하시면 안 되고요. 뭘 찾아야 된다? 규칙을 찾아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0번은 다음 그림과 같이 가로의 길이가 1이고요. 세로의 길이가 2인 직사각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일을 이용해서 가로의 길이가 n이고 세로가 얼마다 2인 직사각형 모양의 바닥을 겹치거나 빠진 부분이 없이 덮으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바닥을 덮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하면, 그럼 a1 한번 볼게요. 그럼 a1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n이 1이니까 그럼 이렇게 되겠네. 1하고 2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 하나밖에 사용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지수는 몇 가지다? 한 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a2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2는 그렇죠, 여기가 2란 소리거든요. 그럼 얘를 덮는 방법은 세 가지가 되겠네요. 어떻게 세 가지가 되냐면 첫 번째 얘를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를요 요렇게 붙여도 되고요. 아니면 어떻게 붙인다?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가 되냐면 3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때는 an과 an 플러스 1과 an 플러스 2 사이 관계식을 물어봤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사이 관계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진행이 된 게 뭐죠? an 플러스 2가 제일 뒷탕이잖아요. 그래서 제일 뒷탕이 앞에 있는 항하고의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자, 그럼 살펴볼게요. 그러면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럼 an 플러스 2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뭐가 된다? n 플러스 2가 되잖아요. 그죠? 이 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an에서, 자, an이 뭐였죠? an은 분명히 여기가 얼마다? 여기 2죠. 자, 2에서 여기가 뭐다? n인데, 요거를 덮는 방법의 수가 뭐다? 바로, an 가지수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도대체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느냐를 보는 거거든요. 자, 그럼 얼마가 더 더해진 거예요? 그렇죠? 여기다가 얼마가 더해진 거냐면 2가 더 더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럼 몇 가지가 더 추가가 될까요? 그쵸? 자,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추가하는 방법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얘를 하나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요 방법의 가지수하고 뭐가 된다? 같아져 버리는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n이 있고 여기가 2가 있는데 여기 있는 2가 증가할 때 2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타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타일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2가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붙여버리면 그때 가지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전에 요 n까지 만든 가지수인 an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지수는 뭐다? 같게 되는 겁니다. 이건 대단원 학습평가에서 조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자, 그때 an입니다. 근데 질문이 들었어요. 선생님, 이것처럼 세로로 세우면 안 되나요? 그게 아니라 지금 an에서 뭐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n 플러스 2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로가 이만큼 바로 증가하는 가지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세울 수가 없냐면 이게 세로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지수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요걸 채웠던 가지수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요것도 어떻게 되죠? 같아지는 부분이겠죠. 예,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an이 an 플러스 2가 되는 우리가 방법수는 그 가지수가 이렇게 2배가 돼버린
요 경우와 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가치수를 더해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n 플러스 1하고 an 플러스 2는 무슨 관계냐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럼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데 여기가 n 플러스 2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가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여기에다가 뭐다? 얘 하나 딱 결합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때는 뭐가 되겠어요? 하나 결합시키나 이전에 우리가 채운 가지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같은 거야. 그래서 이때는 뭐가 되냐면 an 플러스 1이나 an 플러스 2는 뭐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수가 바로 이 가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경우는 뭘까요? 모두 몇 가지? 세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an 가지수가 몇 가지? 두 가지. 그리고 an 플러스 1하고는 우리가 한 가지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바로 이렇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조 나누는 거랑 좀 비슷한 부분이고요. 이게 4점인 이유가 막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이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an하고 an 플러스하고 an 플러스 이 관계를 물었으면요. 제일 왼쪽에 뭘 적어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진행된 an 플러스 2를 적어주는 거고요. 얘는 그러면 요 단계에서 어떻게 변하고 요 단계에서 어떻게 변한가를 본 거거든요.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n일 때 이걸 덮는 가지수예요. 그러면 거기서 얼만큼 더해져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바로 an인 경우는 어떻게 an에서 an 플러스 2 되는 건 2가 증가되는 거죠. 그럼 요 경우와 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다른 경우라서 얘는 뭐하다? 더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n 플러스 1에서 1 더해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1 더해지는 건 결론은 여기까지 구한 방법수나 뭐다 가지수나 같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는 뭐한다? 더해준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항이 3개인 것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학 익힘책 마지막 문제 21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학적 귀납본 부분이네요. 자, 다음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여기 성립함을 우리가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과정인데 이걸 빈칸에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 블랭크 넣는 거기 때문에 흐름만 좀 살펴보면 되겠다. 그죠? 자, 근데 이 문제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자, 처음에 제가 동그라미 하고 시작했는데요. 자, 처음 시작이 우리가 1이 아니고 뭐다? 2인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보는 건데, 그럼 처음에 n이 2일 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그럼 n이 2일 때, 근데 조심해야 되겠어요. n이 2라고 해서, 두 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n이 2면 어떻게 되죠? 그죠?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좌변의 규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2의 n 거듭제곱분의 1까지 된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2를 넣으면 결론은 어디까지다? 4분의 1까지로 우리가 더하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1 더하기 2분의 1이 아니고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뭐다?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이 뭐다? 바로 n이 2일 때까지가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좌변을 계산하시면 이거 통분할게요. 자, 12로 통분하시면 12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2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3 하면 얼마가 되냐면 얼마다? 25가 나오네요. 그래서 12분의 25 맞죠? 예, 25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12분의 25는 2보다 큰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이 뭐하다?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네모에 2분의 3 쓰시면 안 돼요. 2분의 3은 2보다 크지도 않잖아. 맞습니까? 이때는 n이 2기 때문에 어디까지 더해라? 4분의 1까지 더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n이 k일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k에다가 넣었어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다음 진행 단계를 살펴보셔야 돼요. 이거 보기 전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2의 k 더하기 1이 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잖아요. 그죠? 근데 이 k 더하기 1이 되려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분모가 1, 2, 3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2의 k 플러스 1은 뭐가 되냐면 바로 뭐다? 2의 k 거듭제곱 더하기 2의 k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돼서 여기 좀 복잡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이거 n이 2일 때도 어떻게 되겠어요? 1 더하기 2분의 1이 아니고 어디까지? 4분의 1까지 더했잖아요. 그럼 얘도 좀 더해지는 게 좀 많아요. 그럼 뭐가 되냐면 이 다음 번째가 뭐가 되냐면 이 분모에다가 1을 더한 거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2에서 어디까지 가야겠어요? 그쵸? 요게 2의 k 더하기 1분의 1, 그러니까 2의 k 더하기 1 거듭제곱이 나오려고 하면 얘가 뭐가 된다? 2의 k까지 더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개수가 모두 몇 개가 된다? 2의 k 거듭제곱계가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하고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양변에 이걸 더한다고 했죠? 그러면은 바로 좌변 여기에다가 어떻게 했어요? 얘를 이렇게 더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당연히 뭐가 들어간다? 2의 k 거듭제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도 어떻게 하겠어요? 똑같은 걸 우리가 뭐 했다? 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지냐면, 그러면은, 자, 볼게요. 그럼 이 좌변을 다 정리하면 여기 있는 2의 k 거듭제곱 딱 2의 k 거듭제곱분의 1이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짐작했던 뭐다? 2의 k 더하기 2의 k 더하기 1 거듭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좌변이 정리가 된 거고요. 자, 근데 우변을 이제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우변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1 플러스 2분의 k 더하기 2의 k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말도 어렵다. 더하기 맨 마지막에 뭐가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우리 간단하게 해야 돼요. 자, 근데 앞에서 이 비슷한 문제 하나 푼 게 있었는데요. 뭘 풀었었냐면 A가 B보다 크다는 거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자, B가 C보다 크다라고 하면 결론은 뭐다? A가 뭐보다 C보다 크다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이제 큰 걸 보이는 거야. 뭘 보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그대로 두시고요. 그대로 두고요. 2분의 K.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더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 부분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면은 얘하고 이제 크기를 비교할 건데 지금 점점 분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커지고 있는 거 맞죠? 맞죠? 그 말은 얘가 제일 크고 얘가 뭐다? 제일 작은 거예요. 그럼 살짝 얘 대신에 뭘 적는다? 그쵸? 요거 2의 뭐다? k 플러스 1 요거 있죠? 요걸 우리가 더한다라고 보세요. 그러면은 얘는 뭐보다? 얘보단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얘보다 뭐다? 더 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2의 k 거듭제곱 더하기 2분의 1도 뭐가 되겠어요? 그쵸? 요거를 요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얘보다는 어떻게 된다? 더 클 거야. 그래서 계속 가가지고 어디까지? 2의 k 플러스 1 요겁니다. 한 것보다도 뭐가 돼 있어? 더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그럼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1 플러스 2분의 k가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뭐가 되느냐? 그럼 아까 이게 몇 개라고 했죠? 전체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다? 2의 k 거듭제곱까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가 되냐면 2의 k 플러스 1분의 1이 몇 개가 있는 거다? 2의 k 거듭제곱 k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요거 그럼 약분이 되겠습니다. 약분이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2분의 k 더하기 뭐다? 2분의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빈 거 볼까요? 그래서 여기 나왔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요거는 그대로 둔 거고요. 여기가 요런 것이 아까 몇 개라고요? 2의 k 거듭제곱이 있다라고 해서 요까지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부분이 나오네. 자, 근데 이 부분이 나오는데 딱 보면 어떻게 돼요? 1 플러스 그럼 2분의 통분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된다? k 플러스 1이 나오네. 자, 그러면 여기가 뭐가 들어간다? 1 플러스 2분의 바로 k 플러스 1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 결론. 그럼 얘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얘보다는 뭐다? 더 뭐하다? 크다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보시면 자, 공식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k 플러스 1 대입한 게 여기도 k 플러스 1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 모양이 나왔죠. 그죠? 자, 그래서 이때는 n이 k 플러스 1 어쨌든 바로 이 부등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에 대한 수학적 귀납법을 풀 때는 우리가 이거 많이 풀었었어요. 자, 이렇게 푸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3단 논법에 의해서 크기 비교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다행인 게 블랭크 돼 있기 때문에 방향을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수열의 모든 단원의 문제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해가지고 개념들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다양한 문제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